오늘 문화가 꼽히는 경기로는요, 경계를 넘어 소리를 잇다. 김성진 경기 신하위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과 함께 국악과 클래식 그 경계에서 발견한 산문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감독님은 외모에서부터 예술가가 탁 예술가인 줄 알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감독님이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어떤 그 얼굴에서 풍기는 외모 이런 것들은 진짜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감독님께서는 우리 굿모닝 OBS는 처음이시고 이 OBS 라디오 방송 잘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방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음도 조금 이상하고 말도 잘 못해서 가능하면 인터뷰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계기 이유는 뭡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예.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예. 꼭 나가야 된다고. 꼭 나가야 되는 이 예. 굿모닝 OBS만큼은 그러기도 하고 예. 이 방송을 가끔 제가 듣는데 예.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또 앵커님께서 진행도 잘해주시고 예. 아유 또 이런 과찬의 예. 말씀. 아 우리의 또 이제 청취자분이셨군요, 우리 감독님께서. 예. 자주는 못 듣지만 예. 이 시간대 운전을 하는 경우는 꼭 듣습니다. 네네. 아유 예.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빌어서 우리 김선영 작가님의 이 섭외력이 또 뛰어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김성진 감독님을 또 이제 모시게 돼서 참 영광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이 감독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경기 신하위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으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 스스로 이 경계선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경계에서 서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제가 서양음악을 공부하고 우연찮게 국악관현악을 지휘하게 되니까 예. 나름대로 항상 바라보는 시선이 서양적인 사고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계에서 양쪽을 보면서 예. 항상 그 경계가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예. 익숙함이 되고 거기가 옛날에는 이전에는 그 경계에 서 있다는 게 불안했었는데 예. 지금은 평안함을 느끼고 경계에서 양쪽을 볼 수 있어서 예.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김성진 예술 감독님께서는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고 이제 미국에서 지휘법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KBS 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휘자로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우리 작가님께서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김성진 예술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알 같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 책 뭐 언제 내신 거예요, 이건? 제가 2023년도에 예. 3월 30일 날 국립국악관현악단 그 예술 감독을 퇴임하고 몇 개월 공백이 있을 때 이 책을 썼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에 김성진 감독님의 어떤 예술의 어떤 그 느낌 그리고 예술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이 뭐 다 나와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우리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경계선 사람이다. 본인께서. 근데 제가 뭐 클래식에 대해서 정말 제가 문외한이라서 이런 말씀도 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 이 클래식에서 뭔가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클래식에서 뭔가 다른 것과 접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손가락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폄하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신 걸 좀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요. 저는 뭐 섞는다고 하기보다는 서양음악을 지휘하고 우연찮게 국악 지휘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양 음악이 없는 생명력 또 우리만의 어떤 그 독특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한동안 좀 방황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클래식을 지휘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 국악에서 예. 이 국악을 지휘하시면서 서양 음악에는 없는 어떤 생명력 예.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함. 예. 아 그래요. 요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양에 없는 생명력이란 거. 서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경우에는 그 곡을 연주하면서 예. 서서히 쌓아가는 어떤 그 감동이 있다면 우리 음악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냥 바로 느낌이 옵니다. 네.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유 왜십니까? 예.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같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느낀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이제 빌드업을 해가면서 뭔가 하나의 곡이 만들어지는데 이 우리 국악은 그 한 하나마다 의미가 있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 해석은? 맞습니다. 그리고 서양 악기는 연주자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국악기는 국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한이 맺혔다. 그 육체적인 상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금을 한다. 그럼 손가락에 피멍이 들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죠. 거치니까 거묵을 한다. 여기에 손에 괭이가 붙이고요. 해금을 한다. 모든 악기들이 그 악기에서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아픔을 받게 합니다. 네,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아닙니다. 그 아픔이 있습니다. 표현이 되게 철학적이세요, 우리 감독. 제가 좀 따라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잘 할지.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은 그야말로 그러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어떤 물론 이제 피아노 손가락에 물리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이제 우리의 국악 악기의 어떤 가야금, 거문고 할 때만큼의 어떤 육체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국악을 그런 걸 하면서 뭔가 더 음악에 대한 애착, 국악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픔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빨려 들어가는 힘이 그 음악에 빨려 들어가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할 때마다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하면서 이 손에 보이는 이런 마디마디 굳은 살을 보면서 이 어떤 음악에 대한 국악에 대한 뭐 어떤 성취, 뭐 흠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께서 예전에 그러셨더라고요. 이 악기 중에 클래식 악기로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악기를 지명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악기 중에는 첼로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악계는 거문고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제 마음속에 좋아하는 악기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거문고하고 첼로는 그렇게 어떤 관현에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서양 오케스트라 같으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한없이 드러나지만 첼로는 서포트하는 물론 중간중간에 그 섬세한 선율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밑에서 받쳐주는 소리 특히 거문고도 그렇고요. 같은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음식의 그 양념의 소금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소금을 음식에 소금 맛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금이 빠지면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 빼면 안 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서양 아들은 첼로, 우리 국악은 거문고. 그러면 약간 요거 좀 말썽쟁이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말썽쟁이에 해당되는 악기. 악기는 다 그냥 열 손가락에 그렇게 뭐 잘못이 없는 것 같고요. 연주자들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도 악기는 항상 본연의 그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우리 김성진 경기 신하위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 클래식과 그리고 이 국악 간의 어떤 접목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감독님 이 지휘자 레너드 폰스타인 이 지휘를 배우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그 선생님을 만나지는 않고요. 예. 제가 미국에서 갔을 때는 돌아가셨고 그 선생님의 직계 제자인 모리스 페레스 선생님한테 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저분을 알 정도면 정말로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이게 레너드 버스타인이 예, 그죠? 예. 그분의 여튼 사사를 하신 우리 김성진 예술 감독님이신데 아니 근데 지금 김성진 감독님께서 지금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 예술 감독님의 지금 업무를 이게 직책을 예. 맡고 계시잖아요. 이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이 매력이 뭡니까? 신화와 오케스트라 이것도 뭔가 콜라보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는 본래는 경기 도립국악단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름이 지금 바뀐 상태고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있습니다. 우리 악단의 매력은 단원들이 음악에 겸손하고 예. 또 그 연습에 몰입하고 또 모두가 따뜻한 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많은 작품을 하는데 예.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도 모두가 함께 음악의 정점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금 감독님은 요 스튜디오에서 잘 안 들리실 수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들으시면 이거 검은고 소리네. 검은고 그래. 예. 너무 좋다 이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대화 중에 이 검은고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좋네요. 검은고 소리가. 예. 아니 근데 감독님 방금 이제 단원들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 단원들하고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갈등 그리고 의견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푸세요? 갈등이나 의견 차이는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고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예. 지휘자 역할 중에 가장 큰 덕목은 듣는 거거든요. 소리를 조합을 시키려면 예. 전체 악기들을 다 들어야 되듯이 단원들의 그 이야기하는 소리들도 예. 항상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 진정성 있게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갈등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요? 갈등은 다 있는 거죠. 네. 예. 아니 또 저희 또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게 막 뭐 지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연주자들이 뭐 이게 지휘를 하실 때 막 열정적으로 하시고 막 손가락도 있고 막 표정도 막 하시는데 과연 그걸 연주자들이 볼까? 그냥 이 악보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맞습니까? 아닙니까? 연주자들은요. 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눈만 있는 게 머리에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그 지휘자의 그 의도를 다 파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되게 화면으로 볼 때는 악보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이 이제 손짓 하나하나에 뭔가 좀 악센트를 줘야겠다라든지 요 느낌은 좀 약간 불만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도 좀 캐치하겠네요. 근데 이제 연주하기 전에 다 연습을 많이 하니까. 리허설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단원들은 어떻게 할지 지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뭐 가족과 같은 어떤 호흡을 갖고 계시겠네요. 감독님 이 보면 이 국악 관현악단 처음 맡으셨을 때 이 악보가 있는 건 다 지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보니까 이 국악은 좀 악보가 없는 경우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예전 그 어떤 클래식 음악을 하실 때보다 좀 남다른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양 음악은 서양 오케스트라는 오랜 세월 쌓여 있는 레파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말러, 브루크넘 등등 수없이 많은 작곡가들이 만들어진 악보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들을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휘자의 번뇌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국악은 새로운 음악들이 많고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부터 지는 작업이 국악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레파토리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아니 감독님께서 이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직을 맡으시면서 이 국악의 대중화, 이 국악의 세계화 요거를 천명하셨어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국악이 과연 외국 사람들에게 시체말로 먹힐까 이런 의문도 솔직히 듭니다. 예. 사실 제가 뭐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대중화, 세계화에 관심이 있죠. 예. 저는 이제 그 서양 음악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접할 수 있는 음악들이 예. 서양 음악이잖아요. 국악 접하시나요? 보면 그 클래식 방송 하는 뭐 방송국도 딱 그 24시간 중에 한 시간만 뭐 예. 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지점입니다. 일단 많이 들어야 예. 청중들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되는데 예. 그 좋아할 수 있는 통로까지도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바람은 많이 들으십시오. 예. 많이 찾으십시오. 공연장에 가서 특히 서양 음악보다는 국악은 현장성이 더 강합니다. 아, 현장에서 들을 때 더 감동이 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꼭 그 공연장에 오셔서 들어보시고 처음 듣고 나서 아 이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끊임없이 계속 들으시면 예. 어느 순간인가 그 음악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니 뭐 전통 찻집에 가면 이런 검은고라든지 이런 예. 그 우리의 음악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해주니까 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그 예술 작품 뭐 찾아가듯이 많이는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건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악단이 공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청중들이 찾아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저희 같은 방송국에서도 이런 국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드는 것도 이 국악의 예술화, 이 대중화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방송에서 국악을 좀 줄여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너무 변화들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음악도 변화에 편승해서 물론 이전 거를 버리면 안 되겠지만 새로움을 찾아서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 국악의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악을 하시는 분의 어떤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예술인으로서 좀 유명인 분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청중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지? 이런 음악이 뭐지 하고 찾아보는. 예. 오늘 또 이제 감독님께서 오늘 저희 굿모닝 오피스 출연하신 거 계기로 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감독님, 이 감독님이 예전에 그 유학을 가셨을때 그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시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당시 이제 비자도 아주 극적으로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좀 에피소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하고 또 음악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음악을 했는데 내 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대학원에 또 가고 또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시간 강사를 한 5년을 흘러갔고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진정으로 음악을 깊게 공부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38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되게 늦은 나이시네요. 그 당시로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좀 미쳤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유학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뭐 탄탄대로는 아니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악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고. 뭐 언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행운은 우리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번스타인의 제자. 그 선생님. 그 완전 뭐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운이에요, 완전히? 오디션 하는데
이제 그 지휘과 선택해서 그 학교를 가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학비도 좀 싸고 선생님 좋고 오디션 하는데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은 예. 리허설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데 저는 말이 영어가 짧으니까 미리 준비를 했죠. 오디션 하면서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그 곡을 하겠다. 주의를 하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끊었어요. 그 연주 자체. 왜냐하면 끊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연주로서 보여드리겠다. 예. 그리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눈으로만 쳐다봤습니다. 제가.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셨어요. 너는 다 듣는구나. 예. 그리고 뽑아주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 모리스 페레스 예. 이 교수님께 이제 사사를 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다 교육을 이제 받으신 이후에 아니 뉴욕에 남을 것인가 귀국하실 것인가 되게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가거라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섭섭하지 않죠. 제가 고민보다는 그냥 뉴욕에 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정착해서. 애기들도 예? 어리고 또 거기서 잡도 이렇게 생겼고 네. 예, 충분히 거기서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예. 이제 우리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절대 너는 뉴욕에 있으면 안 돼. 한국으로 떠나라. 그 이유는 뭐예요? 뉴욕에 있으면 너는 점점 약해지고 한국에 있으면 너는 점점 강해질 거다. 뭔가 관성 때문에 그냥 발전이 없을 뭔지 것이다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만 뉴욕에 있으면 너는 영어도 짧고 모든 게 짧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지금 사는 데 문제 없지만 예. 별로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 전에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주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객원지를 너희 나라는 청중들의 머리 색깔이 검다. 예. 뉴욕의 청중들은 하얗다. 여기는 이제 점점 그 음악을 클래식을 듣는 분위기가 아닌데 예. 너희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머리가 검은 머리에 청중이 많다. 너는 가면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어떤 클래식을 사랑하는 그런 걸 그때 그 당시엔 느끼셨군요, 더 그분이. 그랬죠. 예. 예. 아니 교수님께서, 저 감독님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존경한 분으로 이 부친을 언급하셨어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구체적으로 받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가 어머니고요.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스승은 모리스 페레스. 예. 특히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저한테 한마디도 어떻게 살거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 뭐냐면 예. 부모 말 잘 듣고 잘 되는 놈 없다. 오히려 반대예요, 저희들이 알고 부모 있는. 말 잘 듣고 잘 되는 놈은 본인이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예. 방송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주영 씨가 예. 북한에 있을 때 소를 팔아서 도망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북한에서 농사 짓고 있을 거다. 소 팔고 부모 몰래 도망 나왔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 말 들을 필요 없다. 네 뜻대로 살거라. 그리고 또 한마디. 너는 잘 될 거다. 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디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어떤 그 도제식 교육으로 막 때려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유를 주면서 그 예술가다 보니까 영감을 더 느끼게끔. 그렇다고 해서 음악을 하라고 장려하시지는 않았죠. 하고 그 싶은 거 해라. 당시만 해도 음악 어른들께서 무슨 딴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였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군요. 감독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40초, 50초 정도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예술을 하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우리 그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국악과 클래식. 모든 음악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다가오는 음악이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는 음악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력해서 들리는 음악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0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진 경기 신하이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